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논란이 단연 이슈였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팀이 울산에 갔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네, 김강삼 변호사 함께 해주셨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고래고기 해명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서 이 고래고기 사건이 뭡니까? 고래고기 사건은요, 2016년도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압수된 고래가 한 27톤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21톤. 거의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고래고기가 원래는 이제 압수되면 이제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 고래고기를 이것은 정상적으로 유통된 거다. 그러면 고래 유통 증명서라는 걸 검사한테 제출을 해서 그중에 이제 21톤을 돌려받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고래 유통 증명서 허위일 뿐만 아니라 검사하고 이걸 환불을 신청한 변호사하고 뭔 유착 관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사가 이제 직권남용이다 해서 결국 경찰에 수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검사가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해외로 연수를 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 환불 자체는 이제 적법한 것이었다 아니었다. 그럼 경찰에서는 검사를 반드시 조사해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건 검찰과 경찰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건 알력 다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 이제 황운하 청장까지 울산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불이 붙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시끄러웠는데 지금 노영민 실장 이야기는 너무 이렇게 검경이 대립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특감반원이 둘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 이해가지 않냐면 이것은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랄지 대검이랄지 경찰청이랄지 이걸 사실은 중앙에서 이걸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그것도 민정비서관이 데리고 있는 감찰반원이 이거 굉장히 하급지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경찰과 검찰을 이 알력을 조정할 수 있겠어요. 뭐 알아보러 갔다고는 뭐 알아보러 갔다고 하는 건데 그 뭐 사실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대검이든 경찰청이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서 뭐 만약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실이나 최하 민정비서관이 중앙에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준영 교수님. 사실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 가족 친인척 을 중심으로 그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래고기 사건을 울산까지 내려가서 알아본다는 게 좀 광의의 의미로 민정수석실 전체가 여론 동향의 수렴이라든가 여론 파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검경 수사권 문제와도 좀 얽혀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울산이라는 지역이 고래고기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있어요. 저것들로 인해서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고래의 불법 유통에 대한 문제가 늘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이 범죄로 이렇게 취급되는 경향도 많고요. 이 속에서 또 이권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넌센스일 수도 있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고 하더라도 하위직인 감찰반원들이 갔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역으로 한쪽에서 해석하는 이 울산청장과의 뭐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도 하위직들인 감찰관원이 가봐야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서울에서 온 인사와 지난해 총선 전에 태화강에서
태화강 장어집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 인사가 이른바 백원우 팀의 관계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6.15 지방선거 전에 이제 네, 총선이 아니라 회동을 수정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인데 네,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사실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고래가 친인척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선거에 출마할 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작년도 12월 달에 보면 이게 총선 출마하기 전에 사실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죠. 예. 지방선거 출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찰청에서 울산 경찰청으로 이제 백운호 민정비서관이 보냈던 이 송철호 후보와 관련된 이 김기현 시장 관련된 네. 그러니까 비첩보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가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회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거는 황운하 청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2차례 정도 만났다라고. 왜 만났냐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걸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조간의 보도를 보면 당시에 송철호 후보와 또 황운하 청장 그다음에 서울에서 온 인사가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왔던 민정비서관실 감찰반원들이 뭘 했냐, 뭘 물어봤냐니까 일부 경찰들 같은 경우에 이 고래고기 사건이 아니라 김기현 시장 사건 이거 어떻게 돼가냐 이걸 물었다는 탐문을 했다는 그걸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네.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결국은 이거와 관련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또 이 모임도 보면 사실 옛날에 우리가 초원복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이 청와대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에 해당하는 경찰과 그다음에 경찰수장과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후보와 이런 사람들이 선거 전에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서 파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렇게 자주 예를 들어서 송철호 시장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황운하 청장이 이렇게 만났다? 이거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오해를 받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바로 압수수색이 당시에 김기현 시장이 후보가 발표된 날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뭔가 두 사람 간의 어떤 유착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이거는 황운하 청장의 저는 처신도 그렇고 이 모임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태화강 장어집 회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로 확인된 건 없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한 언론사가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어쨌든 그 모임 자체가 있었다면 부적절한 그 타이밍도 그렇고 모임 멤버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근데 명확하게 팩트로 확인된 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이제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다라는 부분은 알려지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것도 이제 백원우 팀이라고 이른바 하는 부분에서 직접 챙겼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이첩, 이관에 불과하다고 하면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은 지금 선출직 공직자하고 대통령 인척에 관련된 감찰을 하는 데잖아요. 예. 그러면 이첩을 하면 이첩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일단은 수사 이후에 이제 8번, 9번에 걸쳐서 수사 정보를 공유했다. 이제 좋게 말하면 공유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거잖아요. 보고를 했는데 그 이제 보고 문건이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보고 문건에서 몇 개를 보면 지금 압수수사를 오후에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사 어떤 진행 사항을 실시간 보고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첩 이관된 경우에는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보고하든지 접수 보고하든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이제 중간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이첩 이관이라면 이렇게 왜 보고를 받았을까?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보면 일단 수사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마치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위에다 보고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했다 했는데 그 말도 경찰에서 이제 거짓말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감찰반원 2명이 또 경찰청에 가서 울산경찰청에 가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탐문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법적인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 뭐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백원우 전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엔 이 초반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기는 2천만 했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가서는 그 비서 9차례 정도 중간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 이첩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한 게 바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시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이 죄송합니다.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지 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박지원 교수님. 네네. 그런데 어제 노영민 실장이 운영위 국회에 나와서 내부 조사를 좀 하고 있다. 네네네. 근데 정확하게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노영민 실장님이 지방선거 이후에 네.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민정수석실에 들어오는 정보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나 첩보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찰에서 막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검찰, 국정원, 그다음에 투서도 봤죠? 감사원, 투서도 봤죠. 그다음에 저기 국세청.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분류와 이첩 과정에 있어서 이 비서관실의 칸막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실제로 그 민정수석실 가보시면요. 한 층이죠. 한 방 안에 수석실이 있고 옆에 비서관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이나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파견이 완전 이관돼서 옮기시는 분들인데 같이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했을 때의 이 수준, 그 다음에 반부표로 넘어갔을 때의 수준, 법무부 비서관실에 넘어갔을 때의 수준, 이런 것들의 업무 분장 자체의 수준이지 이게 규정이라든가 어떤 규칙의 수준은 저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노영민 실장께서 그때의 상황들을 재조사를 한다가 이렇게 해봐야지만이 이 누가 업무를 했는지 어떻게 중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와대 쪽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실제로 한쪽에서 우려하는 청와대에서 무슨 정치 기획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의 종점을 찍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정부도 아니고요. 뭐 여기서 표현을 하명이라고 썼습니다만 저도 어떤 문건에서도 하명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좀 예측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청와대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명확히 아는데 이런 식으로 노영민 실장이 해명하는 건지 여기서 좀 물음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정권 때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정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 차례 걸쳐서 영장 신청을 해서 결국 구속시켰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결국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결국은 다 청와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직권남용으로 한 겁니다. 그만큼 민정비서관실이 과대화되고 많은 정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인 사찰도 문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이 정부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그 적폐청산 했잖아요. 이 적폐청산을 왜 했겠습니까? 즉 제도와 법과 그다음 이런 관행들을 바꾸겠다는 게 바로 적폐청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사람만 구속시켰어요. 즉 제도와 이것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타난 걸 보면 예전에 청와대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친인척만 하려고 했던 민정비서관실이 왜 그러면 민간 선출직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를 왜 이관했냐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에 대한 이런 첩보가 들어오면 그것도 이관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예. 우리는 그 민간인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폐기시켜버린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폐기를 안 시키면 넘기면 이게 하명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폐기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태를 보면 결국은 또 따로 지금 검찰과 경찰의 지금 감찰 반원들을 운영을 했고 자 이런 게 보면 과거 정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적폐청산이나 말은 했지만 제도와 법과 관행들 하나도 바꾸지 않고
결국 사람만 처벌하면서 그 관행들이 그대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가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사건의 어쨌든 중심에 서 있는 이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요, 김 변호사님, 네. 검찰이 소환을 할까요? 당연히 소환을 하겠죠. 왜냐하면 백운우 비서관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은 뭐 실마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 자체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백운우 전 비서관이 상당한 관여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지금 관계되는 게 지금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네. 그리고 당시에 민정비서관이 이제 백운우, 그리고 그 위에 민정수석이 있잖아요. 조국 예.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은 검찰에 수사를 하는데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걸 가장 집행을 했던 박형길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검찰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뭐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이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만 이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의 첩보가 시작이 됐고 보고를 했고 수사 진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마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박형철 전 비서관의 수사기관을 검찰에서 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은 어느 정도 대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단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한 일부만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됐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사실 이 문제가 이 하명 수사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 정부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서 이 시간 한랭키 세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